만약에 군인들이 권력을 잡아서 나라를 잘 통치했다면 그래도 칭찬을 할 텐데 대단히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네, 그래서 군인들의 무신정변 이후로 대단히 고려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요? 자, 볼까요? 자, 처음에 이방이란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잡았어요. 1170년에. 자, 그럼 1174년, 몇 년 안 됐는데 정중부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79년 또 몇 년 안 됐는데 경대승, 또 몇 년 안 되니까 이민, 최충원, 최후, 최양, 최혜, 김정일, 임야, 이무. 이게 이제 정확히 한 100년 동안 지금 무신들만 몇 명이 바뀌는지 모르죠. 그 말은 뭐예요? 계속 자기들끼리 이제 싸움이 나는 거죠. 권력을 위한 권력 다툼. 자, 그래서 무신 집권자들이 끊임없이 변합니다. 권력 다툼. 그러니까 백성은 뒷전인 거죠. 자기 권력이 중요한 거죠. 결국 군인들도 이렇게 권력 다툼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년 동안 이제 군인들이 계속 바뀌는데, 근데 보세요. 제가 여기에 좀 색깔을 넣었는데 최충원, 최후, 최양, 최. 자, 이씨, 정씨, 경씨, 이씨. 계속 성이 막 바뀌어요. 그쵸? 성이 다 다르다가 여기서 최씨. 김씨, 임씨. 그쵸?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계속 권력자가 바뀌는데 최충원부터 최씨. 자, 4대에 걸쳐서 최충원의 집안에서 계속 이어갔다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그 연도를 보면 1996년에서 1258년, 한 60년간. 자, 어차피 군인의 시대는 100년인데 100년 중에 60년 동안은 최씨 집안이. 그래서 우리가 가장 무신정변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 최충원이에요. 최충원이 그만큼 최씨 집안이 오래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최씨 무신정권을 가장 전형적인 무신정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보니까 이 꼬라지를 보아하니 끊임없이 이렇게 싸움질하고 이랬다는 게 참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왕은 오히려 허수아비고 뒷전이고요. 이제 권력은 얘네들이 다 좌지우지하는데 나라가 엉망이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자, 이민이라는 사람이 좀 재밌는데, 자, 이게 최고 권력자들이잖아요. 이민이라는 이 사람은요. 천민 출신이에요. 아, 저 바닥에 있는 천민 출신입니다. 자, 천민 출신이 최고의 권력자까지 올라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면 제가 평민입니다. 제가 농부예요. 자, 근데 나보다도 못한 천민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 그러면 나도 뭔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 쟤도 최고 자리에 올라갔는데 난 쟤보다도 나은 평민인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이제 나라 꼴이 엉망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농민들도 막 들고 일어나고, 천민들도 들고 일어나고. 자, 그래서 군인들만 난리 난 게 아니라 심지어 농민들, 천민들 다 난리가 나는 시대가 바로 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농민과 천민의 그 봉기, 저항이 일어나요. 봉기, 저항. 그래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경 유수에서는 조이총의 난, 그 다음에 우리 망이망소이의 난도 일어납니다. 자, 우리 공주 명학소라고 하는 곳에서 망이망소이 형제예요. 이름 귀엽죠? 망이망소이. 자, 그 다음에 경상도 운문과 초전에서는 김삼이 효심의 난, 이런 것도 일어나고요. 자, 근데 심지어 천민들까지도, 이 사람은 그래도 평민인데 천민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만적. 자, 만적이 또 잘 나오죠? 이 만적은요, 최충원의 노비예요. 아니, 주인이 그 난리를 치니까 이제 노비까지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만적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누구나 뭐 태어날 그런 씨가 따로 있는 건 아니다. 그죠? 누구는 왕이고, 뭐 장군이고, 재상이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말은 평등하다. 누가 이렇게, 사람이 딱, 왕이다, 이런 시가 어딨냐, 이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농민과 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건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이 있는 거죠. 신분, 평등하자, 이런 획기적인 생각들인 거죠. 네, 그래서, 자, 최충원의 산업이 그래서 만적의 날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제 노비끼리 모이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또 자기 주인한테 일러 바친 노비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발각이 돼서 결국에는 만적이 죽임을 당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3단계는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단계로 갈게요. 4단계. 자, 우리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대단히 이제 커지고 있어요. 자, 몽골.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몽골이란 나라하고 친한 적이 없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 지금 이제 고려인데, 왜냐면 여기는 중국이죠. 송나라죠. 그 다음에 여기 거란과 여진이 맡고 있고, 몽골은 저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몽골이랑 우리는 별로 그렇게 친한 적이 없었던, 교류가 없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내륙에 있는 몽골이 대단히 성장을 해서 그 유명한 이제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이 등장하고요. 자, 이 몽골이 무서운 기세, 말 타고 다니면서 엄청난 기세로 이렇게 세력이 세져요. 자, 그러다가 몽골이 자꾸 세력이 세지니까 그 당시 이제 거란이, 자, 몽골이 자꾸 세력이 세, 거란이 밀리는 거예요. 밀려갖고 여기까지 왔어, 고려까지.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고려하고 몽골이 같이 거란을 격퇴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몽골하고의 첫 만남이에요. 첫 만남에서 우리가 목표가 같았네요. 둘 다 같이 같은 한 마음으로 거란을 격퇴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이가 좋아요. 마음이 같았으니까 거란을 같이 물리치는 마음으로. 자, 그런데 갑자기 이제 몽골 사신이 우리나라 찾아옵니다. 몽골 사신 이름은 저고요. 저골이 아니고요. 저고요. 자, 이 저고요가 찾아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니네 고려 몽골한테 좀 갖다 바치지? 또 이렇게 사대를 요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이가 없죠? 우리는 중국 아니면 다 무시한다고 했잖아요, 마인드가. 그래서 됐다, 꺼져, 이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몽골이랑 바로 이제 외교가 단절이 됩니다. 외교가 단절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이없게, 어디 건방지게 우리나라 와가지고 사대!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됐다, 안 한다, 꺼져, 이러니까 이제 몽골 사신이 돌아가는데, 이 몽골 사신이 돌아가다가, 피살당해요.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 죽인 건지 몽골 사람이 죽인 건지 몰라요. 누가 왜 죽었는지 몰라요. 자, 그렇지만 이제 몽골은 핑곗거리가 필요하잖아요. 사신을 죽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쳐들어오는 거죠. 이게 핑계가 돼서, 자, 몽골이 이제 고려를 공격합니다. 무려 우리나라 몽골의 전쟁 40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요. 굉장히 오랫동안 전쟁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대단히 강력한 몽골이 막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막 밀려요. 밀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가 무신 정권 시대예요. 자, 이 군인들이 자기네들 권력 싸움이나 하고 백성도 뒷전이고 뭐 나라가 강하겠어요? 아니죠. 우리가 밀리겠죠. 자, 그래서 결국엔 수도까지 옮깁니다. 자, 원래 우리 수도는 개경이었는데, 자, 우리 이때가 이제 최충원의 아들 최후 시절이에요. 자, 최후가 어쩔 수 없이 수도로 옮기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 이 개경에서 아주 멀리 도망가는 건 아니고, 개경이랑 가까운 바다 강화도로 수도로 옮깁니다. 그게 바로 강화도, 천도예요. 강화도로 옮겨. 자, 왜 멀리 안 가고 그래도 강화도로 갔을까? 자, 강화도는요, 그래도 좋은 점이 수도랑 가깝죠. 자, 수도에는 전국에 세금이 와요. 근데 이제 너무 멀리 가면 그 세금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강화도로, 인근의 강화도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바다가 없는 나라예요. 자, 바다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강화도는 섬이잖아요.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있는 자, 그런 섬이에요. 자, 바다에서 싸워봤겠냐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싸우면 분명히 우리가 승산이 있다. 그래서 몽골군이 해전에 불리할 걸 대상으로 생각해서 자, 이 섬인 강화도로 수도를 일단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또 토지도 비옥해서 곡식도 잘 자라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강화도.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 가면요, 우리 몽골 옛날 뭐 성지 뭐 이렇게 해서 고려 성지 이렇게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자, 이거 바로 강화도. 아무튼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난 곳이 강화도예요. 강화도.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당하는 전투가 많은데, 그래도 몇 번 또 잘 싸우는 전투들이 있어요. 몽골이랑.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처인성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김윤후가 이제 활약을 하는데요. 이제 처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처인성에서 몽골 적장 살리타를 사살하는 적장의 목을 베는, 그래서 이제 몽골 애들이 한번 이제 호퇴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우리 처인성 전투, 이런 거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몽골이랑 40년 동안 싸웠으니 우리나라가 또 얼마나 엉망이 됐겠어요. 그죠? 우리 열심히 농사 짓고 해야 될 그 시기에 전쟁을 하고 있으니 토지도 불타지만 우리 소중한 문화재들이 좀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의 또 자랑이었던 우리 경주를 대표하는 황룡사, 우리 9층 목탑, 나무로 만든 탑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때 불에 타버려요.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구의 부인사, 대구 부인사란 절에 대장경, 우리 부처님 이렇게 말씀 경전 같은 걸 이렇게 적어놓은 그 대장경 판목이 불에 탑니다. 이 대장경 판목을 초조 대장경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불에 타요. 불에 타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이 불타고 사람도 많이 죽었을 거고 전쟁이 났으니까 40년 동안 국토도 엉망이 됐겠죠. 자, 지긋지긋하겠죠, 전쟁이요. 그럼 누구한테 빌까요? 자,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까
부처님 제발 이 전쟁을 끝낼 수 있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소서. 자, 그 마음을 담아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죠. 자, 고려의 자랑. 팔만대장경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자, 우리 그 부처님 말씀 그 유교 금전을요. 자, 저는 이제 경남 합천 해인사에 보관이 돼 있죠. 자, 거기에 가서 직접 눈으로 봤는데요. 여러분 그 팔만대장경 목판 인쇄술이요. 나무판에다가 자, 나무판에다가 여러분 책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책 한 페이지를 자, 이 나무판에다 한 글자 한 글자 이제 새기는 거죠.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나무에 새겨요. 네, 새겨요. 그게 8만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판때기가 8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팔만대장경이에요. 자, 나무로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벌써 세월이 1236년이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뭐 한 1000년 될 거 아니에요. 1000년의 역사. 근데 지금 이제 수백 년이 흘렀는데도 나무는 원래 썩잖아요. 그리고 불에 타면은 이렇게 우리 그 불에 타기 쉬울 거고요. 참 그럴 텐데 너무나 신기하게도요. 자, 이게 썩지를 않습니다. 네, 썩질 않고 이 해인사란 절 안에 그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안에 이 팔만대장경을 쫙 보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통풍의 원리라든지 네, 쥐새끼 벌레 한 마리가 거기 주변 얼씬 안 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대단히 과학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너무너무 그 보관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거죠. 그래서 참 재밌게도요. 자, 여러분 팔만대장경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이고요. 그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 그 건물도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동시에 이것도 둘 다 문화유산이야. 네, 기록유산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적은 거. 그래서 이런 적은 거와 관련된 거는 기록유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는 이제 문화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세계문화재라는 거 너무 자랑스럽죠. 그죠? 팔만대장경. 네, 그렇게 부처님을 간절하게 비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싸우다가 드디어 이제 몽골이랑 화해를 해요. 그만 싸우자 이제 화해를 하는데 자, 이 화해가 이런 화해. 앞으로 우리 잘해보죠. 이런 화해가 아니라 앞으로 잘할게. 그만 싸우자. 이런 화해예요. 네, 그러면 상당히 좀 비굴하죠? 비굴한데 어쨌건 화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렇게 비굴하게 화해를 해가지고 다시 강화도에서 우리 개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몽골과의 강화로 자, 개경으로 환도 돌아갑니다. 이제 수도 다시 또 개경으로 옮기는데 자, 그래도 이 중에서 군인들은 이건 못 참는 군인들이 이렇게 비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군인 중에서는 끝까지 이렇게 비굴하게 내가 항복할 바에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겠다. 절대로 개경으로 못 돌아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강화를 거부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난 그냥 못 간다. 근데 이제 일부의 지도자들은 그냥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못 간다. 이러면서 이제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 영웅들이 바로 삼별초야. 삼별초. 그래서 우리가 삼별초 역시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삼별초. 자, 이 삼별초는 이제 끝까지 개경 환도를 거부했어요. 그 이유는 비굴했으니까. 비굴한 화해였으니까. 그래서 몽골과 끝까지 싸웠는데 처음에는 이 강화도에서 끝까지 버티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몽골이랑 자, 여몽 연합군에 의해서 여몽 연합군은 고려와 몽골 연합군한테 결국에 진압당해요. 근데 몽골 연합군은 이해가 되는데 고려 연합군은 뭐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미 그 사이에 이제 무신 정권은 끝났어요. 자, 100년의 무신 정권 끝났습니다. 그럼 무신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왕과 우리 문신들이요. 자, 빨리 돌아가서 그냥 빨리 궁에 돌아가가지고 새롭게 그냥 자기가 왕에서 정치하고 싶은 거예요. 자, 빨리 그냥 비굴하더라도 빨리 궁에 돌아가서 새롭게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비굴하든 말든. 자,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얘네들이 딴지 거는 거죠. 걔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얘네들이 딴지 거는 거죠. 막 돌아가지 말자 끝까지 싸우자 이러니까 짜증나잖아요. 자, 그러니까 고려하고 몽골 연합군이 같이 이제 이 삼별초를 진압합니다. 결국에는 강화도에서 버티다가 밀려요. 밀려서 저기 우리 진도까지 우리 진돗개로 유명한 진도까지 왔고요. 또 밀려요. 그 제주도까지 와서 이렇게 밀려서 결국 제주도에서 완전 진압되죠. 하지만 끝까지 우리의 또 자존심을 지켜줬죠. 역사학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준 거 아까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삼별초 이렇게 우리 끝까지 자존심을 지켜준 자 우리 몽골 우리 삼별초의 항쟁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 비굴하게 돌아오긴 했죠. 그러면 우리는 그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자, 이미 중국을 다 먹었어. 자, 이미 중국을 다 먹어서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바꿨습니다. 원나라.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원나라에 이제 간섭을 받는 거예요. 자, 지배하고 간섭은 달라요. 우리가 아예 그 원나라한테 먹혔다면 우리는 그냥 식민 지배를 당하는 건데, 자, 우리는 먹히진 않았어요. 우리가 식민지가 되진 않았어요. 중국도 지금 먹혔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먹혔다고요. 그래서 버텼다고요. 그래서 먹히진 않은 건 대단해요. 웬만한 그 주변 나라가 다 먹혔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원나라의 말을 잘 듣는 그냥 좀 간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규칙이 무조건 우리나라 왕은요, 몽골 바로 원나라의 공주하고 결혼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그 원나라의 사위가 되는 거죠. 우리 왕이 원나라의 사위. 부마국이라고 해요. 그럼 어쨌거나 원나라 왕이 우리의 장인어른이 되니까 한 단계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마국으로서, 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식의 간섭. 자,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약간 간섭하고요. 그래서 왕은 복고가 됩니다. 이제 무신 정권은 끝났으니까 왕은 복고가 되는데 이제 간접 지배를 받으며 부마국으로 전락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를 설치해요. 누가? 바로 원나라가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네, 그래서 이제 정동행성 최고의 기구, 간섭하는 기구. 그 다음에 우리의 땅도 좀 뺏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용어 같은 것도요. 우리는 높은 용어를 쓰지 못해.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그 전하, 세자, 네, 이런 황제 이런 말을 쓰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왕 이름에도요, 충자가 들어가요. 뭐 충렬왕, 충선왕, 충성한다. 원나라는 충성한다 이런 의미로 왕 이름은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동안에 우리가요, 막 뭐 광종, 태조, 성종 막 이랬잖아요. 이제 그런 거 쓰면 안 되고 뭐 충렬왕, 충선왕 뭐 이런 식으로 충자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용어를 낮추는 거예요. 용어를 낮춥니다. 그래서 우리 이성육부도 일부 사사로 바꾸질 않나, 뭐 태자 안 된다, 세자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용어를 다 낮춥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자존심에 굉장히 금이 가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이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가 몽골의 공주가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요. 자, 그러면 공주님이 오는데 혼자 오겠어요? 막 신하를 엄청나게 많이 데리고 오겠죠? 그쵸? 그러면 몽골 사람들도 우리나라 와서 살겠네요. 그쵸? 공주하고 신하들이. 자, 우리나라에 몽골 스타일이 유행을 합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닌 몽골 스타일이 유행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몽골 스타일, 예를 들면, 우리가 시집갈 때 연지, 곤지 찍는다 이거죠. 이거 몽골 스타일이에요. 네, 이런 거 이제 몽골 스타일.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몽골 스타일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그 당시에 또 우리나라 공녀, 우리나라 여자들을 굉장히 많이 끌고 갔어요. 네, 그래서 여자들을 결혼 안 한 처자들 너무 끌고 가니까, 공녀로 끌고 가니까 그 당시 유행이, 자, 딸 가진 부모들은요, 딸을 빨리 일찍 시집 보내는 거야. 막 애가 10살 그래도 막 시집 보내는 거, 유부녀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공녀로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수많은 처자들을 고려 여인들이 몽골에 끌려갑니다. 원나라에. 자, 그럼 또 자연스럽게 몽골에서도요, 이 고려 스타일이 유행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몽골풍이, 자, 그 다음 원나라에는 고려 스타일, 고려 양이 유행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서로 약간 문화가 유행을 하는데, 또 재밌는 일화는, 자, 공녀로 끌어갔던 여자 중에서, 그 원나라 황제한테 대단히 눈에 딱 든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황후까지 되죠. 그 사람이 바로 기황후예요. 옛날에 드라마 하주원이 주인공이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기황후. 네, 그래서 그러면 아니 원나라의 왕비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대단한 이제 권력이겠죠. 그러면 이제 기황후 집안, 고려의 기황후 집안 있잖아요. 뭐 오빠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황후 집안 사람들이 아주 고려에서는 또 얻기 힘들어가면서 막 떵떵거리면서 이제 권력을 누렸겠죠. 기황후 덕분에. 네,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기황후가 그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상당히 미화가 된 거지.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공녀가 끌려가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그 새 중에 독수리 비슷한 매 있잖아요. 매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매를 또 엄청나게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많은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지금 우리 4단계잖아요. 우리는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기예요. 자, 그럼 그 당시의 지배자들은 다
원나라한테 이렇게 빌붙는 애들, 샤바샤바 하는 애들, 네, 이런 애들이 권력자예요. 권문세족이라고 하고요. 원나라랑 친하다. 그래서 친원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그 당시엔 또요 왕자들이 무조건 어린 시절에 자 원나라에 가야 돼요. 우리나라 고려 왕자들 무조건 어린 시절에 원나라에 가서 자 인질로 잡혀간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 거기서 자라다가 나중에 좀 크면 돌아옵니다. 자, 왕자 혼자 보낼까요? 아니죠. 보디가드부터 해가지고 신하들 같이 이제 딸려서 보내겠죠? 자, 그럼 왕자 어릴 때부터 왕자랑 같이 그 원나라에 살았던 그 신하들이 거의 다 이제 권문세족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이 왕자가 왕이 됐을 때 자기랑 그 어린 시절 같이 보냈던 그 신하들 다 높은 자리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원나라 사람들 친분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권문세족